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 높으신 분들의 대출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좀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대출을 받고 싶은데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부모님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제분들이 부모님의 대출을 대신 알아봐주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을 받으시겠죠. 생활 자금이 필요하시다거나, 아니면 뭐 자녀분의 결혼에 보태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병원비로 쓰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큰 금액은 아니어도 한 2, 3억 정도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은행에 가서 직접 상담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연세가 높으신 분들, 뭐 여기서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 80세, 90세 정도를 뜻하는 건데요. 그런 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소득이에요. 근데 사실 연세 95세인 분이 그 소득이 있는 분들이 그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국민연금 받습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노령연금이죠. 네, 수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1년에 총 해도 25만 원 곱하기 12 하니까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대출의 DSR에는 부족한 그런 소득이세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체 소득을 쓰시는 게 맞기는 해요. 아니면 은행에서 KCB 소득이라고 해서 그분의 그 모형 소득을 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뭐 소득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면 연세가 높으셔서 어렵겠다라고 거절을 당하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으세요. 또 특정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수명을 95세로 책정을 했나 봐요. 100세도 아니고 95세로 해서 거기서 거꾸로 나이를 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95세인데 현재 75세다 그러면 20년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기를 20년밖에 안 주는 그런 은행도 있고요. 근데 만기를 그렇게 짧게 주게 되면 가뜩이나 소득도 없는데 그런 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DSR은 당연히 충족을 못 하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 높으신 분들의 대출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특정 은행처럼 뭐 95세까지를 인간의 수명으로 놓고 거꾸로 빼는 그런 은행이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은행원 입장에서 좀 더 적극성을 발휘를 한다라고 하면 연세가 높고 뭐 대체 소득이 됐든 DSR을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싫어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할 때 가장 싫어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당연히 연체입니다. 연체. 혹시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자를 못 낸다거나 하면 바로 연체잖아요. 그래서 연체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소득 없는 분들의 대출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상속자들이 그 대출을 받아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자식이 많이 있어요. 자식이 많이 있는데 누군가가 모시고 왔겠죠. 모시고 와서 뭐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을 형제분 중에 한 분이 가져다 쓰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버님이 대출을 받아서 형제한테 줬어요. 뭐 큰형한테 줬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그 부분을 또 은행에다가 혹시라도 따지는 분들도 없지는 않더라고요. 아버님이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는데 대출을 해준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꺼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성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규정상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연세가 높은 분들이 대출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거래은행, 아버님의 거래은행에 가서 일단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뭐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든지 라는 그런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충족이 되면 그쪽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금리가 저렴한 은행으로 선택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드릴 때 아버님이 거래은행에 한번 가보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더 좋은 은행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특히 연세가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상당히 심한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했던 은행에서 해주면 그분도 안심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은행이었어도 뭐 연세가 높아서 안 된다, 소득이 낮아서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대출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레오대출 연구소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상담을 진행하시고 싶다거나 강의를 듣고 싶다거나 또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카카오 채널 레오대출 연구소로 상담을 의뢰해 주시면 아주 디테일하게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문의도 있고 또 저희 원래 강의 들으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들어보고 어느 정도 답변은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높아서 무조건 대출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증빙 준비하셔서, 아니면 대체소득인 카드소득이라도 준비하셔서 대출을 의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분이 연세는 높지만 사업을 하고 계신다, 사업자 대출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사업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 같으면 뭐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연세가 너무 높아서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령자분들이 돈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인들이 삶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그 자제분들이 돈이 필요해서 사실 저한테 문의가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제분들은 돈이 왜 필요할까요? 단지 생활비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 부모님의 대출을 받아서 돈을 좀 빌려오고 싶다. 왜 본인들은 대출을 안 받고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요, 자제분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집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 내지는 내 돈이 전세 보증금에 묶여 있어서 잠깐 빌렸다가 갚고 싶다, 내지는 뭐 자금 증빙에서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대출을 받아서 자제분들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제분들 같은 경우에 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본인이 그냥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부모님 집을 담보로 자제분, 아드님이나 따님이 대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집을 담보로 그 자제분께서 대출을 받게 되면 우리가 약정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그 약정서에는 나는 앞으로 집을 사지 않겠다, 대출을 받는 동안에 집을 사지 않겠다고 약정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정서를 작성을 하고 그 대출을 받은 당사자인 아드님이, 따님이 집을 사게 되면 약정 위반자가 돼서 다시 대출을 토해내야 되고, 그 약정 위반의 페널티는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소유자이신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 자제분들한테 다시 빌려주는 형식으로 돈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은 나이가 많아서 대출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최대한으로 본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요,
대출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그냥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소득 관련 요건이 가장 큰데, 소득 관련 요건은 여러 가지로 대체 소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자제분들께서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경우는 본인이 대출을 받으면 안 되고,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한테 차용을 하는 형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뭐 증여가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세무 관련은 세무사님하고 좀 더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집을 살 때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대출 같은 경우는 집을 매수할 때 상담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세금 같은 경우는 집을 매도할 때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라든지 앞으로 내가 어떤 지역에 집을 살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집을 살지 관련은 아무래도 저희 같은 선 지표를 알 수 있는 대출 전문가들이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자금이라든지 이런 운용을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좋은 물건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